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김종인 전 장관 또 대표께서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합류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선거 대책에 관한 총괄 역할을 하시기로 하셨고요. 오는 일요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오늘 아침 그 황교안 대표와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전 10시 반에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과 저희 두 공동선대위원장이 김종인 대표 자택을 방문했고, 저희가 지금 어려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 꼭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데 거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렸고, 김종인 대표께서 흔쾌히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셨습니다. 그 명칭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정확히 조정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선거 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이걸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 영입을 하셨는데 오늘 현장에 안 오신 이유가 있나요? 일요일부터 그 업무를 하시기로 하셨고, 오늘하고 내일 좀 정리하실 일이 있다고 하셔서 그것들을 조금 정리하신 다음에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종인이 어떻게 특별히 하신 건지? 공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이번 총선에서 그 김종인 대표께서 이 나라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요. 이번 총선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여러 그 실정을 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 공천 문제와 관련된 언급은 미래통합당의 선거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던 것이고, 지금 공천이 오늘로써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공천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혹시 김종인 대표께서 그동안 어쨌든 들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계셨던 건데, 오늘 만나서 들어오시게 되면 어떤 조건을 거셨거나 어떤 조건을 약속하셨거나 그런 게 있어요? 일체의 조건이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럼 들어와서 무엇은 내가 갖고 오겠다라고 언급하신 것도 없어요?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셨고요. 다만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내용은 저희도 모르죠. 그 김종인 대표께서 우리가 그 영상을 나중에 조금 그 언론에 저희가 협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천 무효화 결정이 있었고 또 연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느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질문의 뜻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제 공천 무효화 최고의 의결이 있었고 공천 무효화 과정하고 공천 어제 한 거하고 오늘 이 사안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아니 별개의 사안. 네. 그리고 김 위원장님이 원톱 체제로 하시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공동 체제로 가지고 하신 건가요? 사실상 그 김종인 그 대표께서 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신 거죠. 네. 저희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황 대표께서도 종로 선거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일은 김종인 대표께 일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황 대표께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시를 하셨기
분출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황 대표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고요. 그런 뭐 더 자리의 이름이나 직책 이런 걸 갖고 그동안 협의가 됐던 것은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김종인 대표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이 미래통합당을 도와줘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고심이 계셨던 것 같고요. 그 고심 끝에 지금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김종인 대표만 합류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좀 측근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합류하시나요? 앞으로 김종인 대표가 오시게 되면 선거대책위원회도 일정한 조정이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뭐 큰 조정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대위가 이뭐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게 있는데 만약 오시면 그것도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까 명칭에서 약간 뭔가 좀 단순한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총괄위원장 하실지 아니면 상임위원장 하실지 이런 거 얘기해 주시죠. 총괄 이 명칭이 뭐든지 간에 명칭에 대해서는 뭐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선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 속에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 지난번에 최영호 공사에 대한 뭐 국가적 망신 발언 때문에 당내에서 반발도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지난번에 해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한 취지가 조금 전달이 잘못됐다는 것이 그 뒤에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해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냥 아까 나왔던 질문을 드리는데 태영호공사 사실 나왔으니까 추가로 좀 드리는 건데요. 김종인 대표가 합류하시더라도 공천에 대해서 전혀 조정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공천은 끝났습니다. 오늘 끝납니다. 예. 그 같은 질문인데 비대위원장 자리나 이런 직책은 아예 안 받으시고 그런 논의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에 들어오시면 가장 어떤 업무부터 시작하시는 건가요? 그건 계획이 있는 분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수락하시는 자리에서 일종의 일성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어떻게 해볼까? 그건 저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풀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옮기면 안 되니까. 예. 그 과거에 김종인 대표 영입하려고 심야 최고위를 열었을 때 당시에 최고위에서 반발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산에 영향도 있었는데 최고위원들은 동의하신 건가요? 정치는 그 시점 그리고 이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아까 태영호 공사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어서 그런 그과 더불어서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해소됐고 또 지금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오는 것 하나 하고 지난 3년의 문재인 정부 실정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과제에 김종인 대표가 가장 큰 상징성과 영향력을 가진 분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정치적 판단에 당내에 상당히 넓은 컨센서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대표님 이제 오시면 공약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원래 경제 민주화를 좀 말씀. 당내 오면 약간 색깔이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경제민주화가 김종인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1980년대 후반에 개헌과 맞물려서 나왔던 경제민주화의 개념을 김종인 교수님같이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80년대 우리 7년도에 개헌할 때 개헌작으로 제가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민주화에 관한 한 김종인 교수님은 적어도 현 헌법체제 하에서 119조 1항 2항
경제민주화의 거의 뭐 원조십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원칙은 계속 고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미래통합당이 자꾸 이제 과거의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새누리당의 연장선상에서 자꾸 해석을 하니까 그런 혼란이 오는데, 물론 이제 그때 당에 계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와 있긴 하나, 미래통합당은 다른 당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그런 경제 정책이나 경제 철학에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선거에 뛰어든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른 당은 모르겠어요. 과거 당은 모르겠으나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교수가 원래 구상하셨던 경제민주화에 굉장히 충실한 공약이나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제가 지금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을 하면서 내놨던 그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아마 김종인 교수께서는 언론에서 보고 신 교수의 색깔을 많이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제민주화는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정책의 방향이라고 봐서 김종인 교수님이 오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환영하는 사람이고, 김종인 교수님의 그 깊은 경륜과 리더십을 모시고 앞으로 한 달 남짓한 이 선거 전략에서 경제민주화에 합당한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런 정책까지 내오나 정말 놀라워 라고 하는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일조를 하겠습니다. 여태껏 나왔던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한 제1차 긴급 구호자금 40조가 사실은 들여다보면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방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과거의 어떤 대기업 중심의 어떤 그런 보수 정책하고도 상당히 조금 색깔을 달리하는 거라서 저는 김종인 교수님을 모시고 중도층과 개혁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어서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깜짝 놀랄 만한 압승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제가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오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김종인 위원장 연이 전 상황이었잖아요. 여기 되신 만큼 성향 조정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어떻게 방향 조정이 됩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선거 환경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위기 속에 정부가 자신들의 실정을 숨기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확히 드러내고 앞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 사회의 경륜과 지혜를 가진 전문가들이 다 모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통합당 중심의 그 노선과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다 모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요. 오늘 그 김종인 대표께서도 말씀 중에 지금 비상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한 선거대책 그 위원회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렇다면은 지금 직제에 대해서만 정해지지 않은 것이고 황 대표님께서 물러나실지 안 물러나실지 확실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황 대표님께서 일단 초과 선거에 이어서 일단 물러나시고 중도 선거에 집중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은 아직 분명하게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분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고요. 그 김종인 대표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의 위치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황교안 대표 말씀이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한 수락이 있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쓰면 되는 겁니까? 사실상 뭐 그런 역할이죠. 예. 왜 제가 정확한 명칭을 말씀 못 드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오늘 하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오시게 될 때에는 그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김종인 위원장이 원탑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 뭐 사실상 그런 셈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 김종인 대표가 이달 중순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 말씀을 하셨어요.
홍준표 전 대표가 양산을 해서 그 경선하는 그 과정에서 공천에 관한 얘기는 일체 이루어지지 근데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이제 이 과정이 절차상 옳지 못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바꿔준다. 이렇게 이제 선대위원장 오시면 대구 갔을 때 사실상 무소속 출마자에 대한 어떤 그런 정당성을 좀 인정하는 발언 아니냐는 게 대구 쪽에서 나왔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선대위원장으로 오시면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겠죠. 예. 그럼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서울 수도권 목표 도시랑 전국 목표 도시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제1당을 목표로 한다고.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